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요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셀프 브랜딩에 대해서 오늘은 덕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싶어요. 덕질은 뭐 오타쿠, 그리고 오덕, 그러다가 이제 덕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취미를 취미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그러니까 엄마나 와이프한테 욕 먹을 정도로 하는 거 정도가 이제 보통 취미를 넘어서 이제 덕질이라고 할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깊게 무언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좀 내용량이 작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딥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를 잘 못합니다. 잘 안 할 수도 있고. 보통은 그냥 딱 어디까지 하냐면, 좋은 거야? 뭐 이 정도. 이게 좋아? 알았어. 이거 사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더 덕후인 사람들의 조언을 좀 믿고 순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빈티지 리바이스 청바지 잘 모를 때는 뭐 건이나 광민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뭐 기계에 대해서 모를 때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정도를 이렇게 좀 정해두고 있는 편이에요. 시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뭐 현종이나 무결씨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옷질 한 게 한 15년 20년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20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블로그들도 막 활성화되고 커뮤니티들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두세 시간씩 앉아서 그냥 쭉쭉쭉쭉 볼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막 쪽지 같은 거 막 네임드 유저들한테 쪽지 보내면은 답변도 엄청 길게 많이 씩 왔고, 제가 처음에 양복을 맞추려고 했을 때 블로그에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 3분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내가 예산이 얼마고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양복을 맞추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당시에 이제 앤디 전정욱 대표님한테 보내고, 한국신사 대표님한테 보내고, 벌써 뭐 한 10몇 년 전 일이죠. 15년 16년 전 일인데, 16년. 그리고 여라고 원래 서울대 출신의 양복 좋아하시다가 이제 가죽공방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3분한테 보냈는데 3분이 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이렇게 기초 개론 수업을 해주셨어요, 쪽지로. 제가 사실 그래서 그 쪽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옷도 맞추고 양복도 맞추고, 또 그때 쪽지 보낸 인연으로 한국 신사님이 레리치로 가자, 레리치에 가서 맞추자, 그래서 레리치에서 처음 옷을 맞췄는데, 그때 김대철 대표님이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양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심미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미학에 대해서 막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양복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떤 공예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뭐 양복을 막 돈이 없으니까, 왜 그때 커뮤니티 보면은 개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4-5명이 도장 깨기처럼 여기 집 가보고 저기 집 가보고 이러면서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벌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좋은 거 나오면 세컨핸즈로 탁 물어서 사든지 아니면 아울렛 가서 사가지고 수선해서 입던지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보통의 양복쟁이들보다 좀 남달랐던 거는 그걸 좀 글로 풀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스타일링은 제가 조금 더 자신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아마 돈이 없어서 더 개발된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큰 장점이었죠. 그 글로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입고 사진 찍으면 볼만하다, 나쁘지 않다. 그게 저의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 덕질이 제가 또 그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본업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본업을 쳐내는 수준으로 하고 싶지 않고, 본업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요, 투자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건 양복은 너무 좋으니까 맨날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다 블로그도 끊고 카페도 탈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오덕의 길까지는 못 갔죠. 대신 그러면서 이제 바버샵을 만나고, 바버샵에서 이제 닉과장님하고 소금상무님을 통해서 이제 정교씨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줬던 게 이제 아메리칸 트래디셔널이었죠. 펑퍼지만 색수트 같은 거, 트위드 자켓 같은 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클래식 양복이 엄청 유행이었기 때문에 미국식 패턴의 양복을, 그 맛을 소개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바버샵이 이제 알려준 거죠. 제가 바버샵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바버샵 통해서 이제 살짝의 덕질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그것도 깊게 안 하지만 오래 하니까 그 어떤 력이 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주워 들은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우연히 만나서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 듣고 배운 사람들이 김대철이나 뭐 빅과장님이나 뭐 다 너무 고수인 거야, 하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게 이제 너무 굳이 얘기하면 덕업일치가 돼가지고 지금 뭐 아메리칸 캐주얼 팔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게 또 유행하고도 맞물렸고. 아무튼 여러분, 덕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업에 자기 개발하는데 물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이제 그거를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일을. 저는 그거를 이제 블로그 통해서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대단치는 않았지만 오래되니까 힘이 되더라. 이 셀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얘기할 때 덕질은 빠질 수가 없죠. 이게 그냥 브랜딩하고 퍼스널 브랜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저는 타겟팅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이죠, 타겟팅. 원래 이제 브랜드를 론칭하고 이거를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누구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산정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This is never that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옷을 좋아하고 스트릿 무드로 옷을 입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스트릿 컬처에 어떤 호감이 있는 대한민국의 20, 30대 그리고 메인은 남자, 그 서브로 여자,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타겟팅을 했겠죠. 또 예전에 어떤 브랜드는 이제 식물을 가꾸는 사람들을 타겟팅했던 사람도 있고,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 음식을 해먹는 거에 약간 그
좀 진심인 사람들, 좀 더 좋은 음식을 쉽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이런 타겟팅이 있겠죠. 네, 뭐 스노우피크, 뭐 당연히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고 좀 세련된 사람들,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타겟팅이 있잖아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은 그 타겟팅을 거의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게 바로 내 셀프 브랜딩이 바로 매출로 응답이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랜딩에서 이제 타겟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타겟팅 그리고 뭐 위치 선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은 좀 덜 해도 된다. 그런 거는 사실 데이터도 분석해야 되고 좀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데, 퍼스널 브랜딩은 아직까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얼 어필해가지고 무얼 팔겠다 이런 단계가 아니니까,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건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건 싫어하는데 요러요러한 거를, 그리고 이제 잘 섞어가지고 어떤 건 보여주고 어떤 건 안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뭐 좀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그거를 이건 보여줘야지 선택할 때 이게 시장에서 먹힐 거야,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 그런 수식으로 도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 약간 억지잖아요. 나 요거 조금 좋아하는 건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니까 이거는 보여줘야지, 노출시켜야지. 이 브랜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느끼는 건데, This is never that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로고 플레이로 그냥 쭉 티에 가슴에 This is never that 하나 받고 팔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디렉터들이 그런 거 막 정말 너무너무 좋아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브랜드가 멋있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감도도. 그래서 그런 거 잘해서 This is never that 진짜 멋있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This is never that이 이제 하이브리드죠. 이제 로우한 것도 잘하고 하이한 것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도쿄에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원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대단한 브랜드인 거죠. 근데 이제 퍼스널 브랜딩은 그런 어떤 마켓의 니즈에 그냥 브랜드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해도 된다. 그래서 아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쌓아놨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풍성한 덕질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타겟팅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퍼스널 브랜딩은 좀 덜 신경 써도 된다. 그게 가장 큰 브랜드 브랜딩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요 부분이 세상이 좀 비어있네, 그러면 요 부분의 정보는 내가 좀 잘 정리해두면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